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낼게요. 그 다음에 전세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이고요. 그래서 역시 바이오도 이제 셀러버스가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을 보실 거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글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고 화면을 좀 켜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바이오는 다른 사이언스에 비해서는 조금 변화를 덜 겪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 동시에 바뀌긴 했지만은 일단 바이오는 원래부터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피직스나 케미스트리 같은 과목은 원래 실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뭐안 나온 건 아닌데 실험 상황을 주긴 했지만은 사실은 실험을 가장한 계산 문제인 느낌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실험을 주고 실험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는 없다가 이번에 셀러버스 바뀌면서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이제 피직스나 케미스트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갑자기 막 안 나오던 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아비바이오 역사적으로 그죠 10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실험 문제가 나왔던 과목이거든요. 바이오는 원래 그래프 분석하기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변화를 덜 겪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양이 늘었습니다. 두 번 나와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안 나오다가 이제부터 실험이 나오게 된 거고, 바이오는 원래 나오던 거니까 양을 늘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문제랑 실험 문제 비중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몇 배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페이퍼에 좀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거니까. 근데 대충 두 배 정도예요. 자, 그러면 뭐냐, 왜 두 번 내냐, 뭐 하는 짓이냐 싶을 수 있는데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페이퍼 1에 나오는 데이터 문제는요, 실험 문제는 셀러버스에서 배우지 않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페이퍼 2에서 배우는 거는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1에 나오는 실험은 이게 IB 홈페이지에 가면 딱 나와 있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이제 너네가 안 배우는 건 알지만은, 안 배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내볼 거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다른데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페이퍼 2에 있는 데이터는 좀 더 뭐랄까 길고 복잡한 실험? 내가 할 수 없는 실험? 실제 논문에서 빼와가지고 그 논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 내렸다. 그거 동의하니? 아니니? 비판해봐. 뭐 이런 걸 물어본 느낌이고요. 원 B에서의 실험은 뭔가 내가 학교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진짜 실험 자체, 실험 방법에 대한 포커스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접근법은 약간 비슷한데 조금 섬세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요 정도 의견 보시면 되고요. 포커스 할 것은 어쨌건 멀티플 초이스의 비중은 좀 줄었다는 거, 그죠? 예전에 비해서. 여전히 멀티플이 여전히 나오긴 나와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고 시험지 분량으로는 큰 차이 없어요. 멀티플 문제 개수는 변동 없어요. 똑같은데 아예 똑같은데 이제 체감상은 똑같은데 실제 최종 그레이드에 포함되는 비중은 줄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멀티플이라는 자체가 좀 약간 좀 요즘에 인정 안 하는 그런 거니까 비중이 줄어든 중이고 좀 쉽게 점수를 받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멀티플 비중이 줄어든 게 어, 사실 더 나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바이오는요 파이널에서 멀티플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서술형보다. 멀티플을 정말 치사하고 더럽게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멀티플 문제를 어렵게 하려면은 문제가 치사해져요. 어쩔 수 없죠. 예, 게다가 바이오는 말장난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바이오는 어쨌건 어느 정도는 상당히 암기의 비중이 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내가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암기를 해가지고 모든 챕터의 내용을 다 익혔어. 그러면은 페이퍼 2는 열심히 쓰면은 뭐 만점 개런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꽤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원은요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멀티플이 막판에 점수가 더 안 나오는 좀 특이한 경우라 가지고 체감상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좋아요. 소재령은 어쨌건 정직하게 쓰면은 부분 점수는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오 한정입니다. 다른 과목은 당연히 멀티플이 좀 더 편하죠. 그냥 풀어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에 시험을 보시게 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점은 이거, 실험 문제 비중 올라갔다는 거랑 이코시스템 이거요. 그죠? 얘가 예전 셀러버스랑 비교했을 때 딱 곱하기 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게 공부하실 때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시험지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보다 과거로 가면은 뭐 여러분이 배우는 거에 비해서 이거 환경 토픽에 대한 게 되게 적네? 시험 별로 안 나왔네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시험은 여러분이 만나게 될 2024년 포함 그 이전 시험들에 비해서 환경 토픽이 요즘에 그거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라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 주십시오. 환경 토픽이 환경 토픽이 좀 되게 좀 피곤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쉬워. 내용은 쉬워. 왜냐면은 DNA, RNA 뭐 만들어가지고 프로테인이 어쩌고저쩌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환경을 보호합시다. 왜냐면은 아름다우니까요. 푸드체인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태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광합성을 했어요. 이게 더 굉장히 상식적이라 가지고 쉬워요. 그래서 내용은 쉬운데 이제 내용은 쉬운데 점수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너무 좀 브로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죠, 그죠? 인간 환경을 파괴합니다.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써보세요. 5점. 그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 그쵸? 근데 5점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좀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진도 나간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휴먼 임팩트 5점 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뭐, 되긴 돼요. 당연히 뭐, 클라이맥 체인지랑, 바이오매그니피케이션이랑, 플라스틱이랑, DDT랑, 뭐, 이러는 거, 알게 모르게 다 섞으면 되거든요. 바이오다이버시티랑, 뭐, 컨저베이션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물어보는 게 너무 범위가 커가지고, 약간 던져가지고, 야, 알아서 해봐.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는 점수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좀 만점을 세큐어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6점, 7점 걸린 경우에 제일 곤란해졌어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원래 바이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6점 받는 비중이 별로 안 낮아요. 실점 받는 비중은 좀 굉장히 많이 낮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 뭐, 반 정도? 그죠? 웬만하면 실점 비중이, 웬만하면 그래도 두 자릿수거든요? 뭐, 잉글리시 A 같은 거 아니거든요? 바이오는 근데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점 받기는 괜찮은데, 6에서 7 걸려있는 경우에 7점을 받는 게 매우 좀 피곤한 과목입니다. 근데 그게 이코시스템이 원래 그런 토픽인데 비중이 커져가지고 조금 더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도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초반에 이콜로지랑 셀렉션, 어댑테이션 이런 토픽을 배웠으면 알겠지만은 그 어댑테이션 진도 배울 때 혹시 테스트 봤으면은 보면서 뭐 어쩌란 건가 싶은 내용 많았을 겁니다. 그냥 되게 구구절절 말만 많아요. 그래서 이 동물은 뭐 그저 여기 적응했고요. 선인장은 사막에 적응했고요. 뭐 이런 것만 계속 나거든요. 쓸데없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이거 보면서 내가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 다 외우라는 건가? 어쩌라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말은 많은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때 뭐 어떤 포인트를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페이퍼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규 environmental 토픽에서 문제가 해백이 나오면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약간 무식하게 좀 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뭐 장점이라면은 이제 성실성으로 승부하면은 바이오는 적어도 이제 6까지 나온다는 거. 성실하게 하면은.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치고 올라가 확실하게 칠 필요하다. 사실 여러분들 다 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1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6점에서 한 번 더 해야 7이 나와요. 네, 고정 스킬입니다. 굉장히 좀 고생스러운 과정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좀 귀찮을 뿐. 그래서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바뀐 유형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학교가 다 진도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굉장히 대표적인 토픽으로 한번 같이 보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봐봅시다. 이건 아마 다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배웠어도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비중이 올라간 토픽이죠. 제가 인바이러먼트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강조했지만은 사실 이거 말고도
예, 진 레귤레이션 토픽도 비중이 옛날보다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두 배. 그래서 예전 실러버스를 보시면요. DNA 토픽에서 뭐 트랜스크립션, 트랜slation, 프로틴 만들고 요거 토픽이 원래 중요했어요. 늘 중요했어. 중요했는데 예전에는 뭐 프로틴 만들어가지고 DNA replication, transcript translation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끝인데요. 이제 요즘에는 그거는 당연하고 추가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레귤레이팅 해가지고 필요한 리스폰스 줄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챕터가 아예 새로 생겼어요. 레귤레이션이요. 그래서 프로틴을 만드는 기본 과정 당연하고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팩터가 좀 더 추가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처럼요. 자, 유캐럿하고 프로캐럿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패턴이 달라요. 이거는 근데 프로캐럿입니다. 프로캐럿이 좀 더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캐럿 레귤레이션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이거는 한번 고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렉토즈가 존재한다. 그러면 렉토즈가 존재하는 경우라면은 렉테이즈라는 엔자임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렉토즈가 있으면은 렉테이즈가 있어야지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환경에 렉토즈가 없어 봐요. 그러면은 렉테이즈가 필요가 없죠. 자, 요 상황에 대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요 X 엔자임은 당연히 RNA 폴리머리즈입니다. 지금 DNA 붙어가지고 트랜스크립션 시킬 거니까요. 그리고 Y는 프로모터 리진이죠. DNA가 붙는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 보다시피 왼쪽 같은 경우는 루프레서가 앉아 있어가지고 여기 길을 막고 있습니다. 루프레서가 길을 막고 있는 바람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날아와서 붙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못 붙은 가지고 지금 내가 RNA를 만들 수 없는 상태인 건데, 근데 보다시피 렉토즈가 존재하면은 렉토즈가 리퍼스에 붙어버리고요. 그러면 얘가 붙어버리면은 컨퍼메이션 체인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퍼서가 평상시에는 길을 막고 있다가 렉토즈가 등장하면은 렉토즈가 리퍼서를 떼버리고 그러면 그때는 RNA 폴리머리즈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RNA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오페런이라고 하거든요. 유캐리ot은 이거 딱히 하지 않고 프로캐리ot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렉토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내가 엔자임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샘플 레귤레이션이죠. 아, 이거 치사하게 그러냐. 그 대충 엔자임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안 쓰면 되지 싶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야박하게 그렇게 악착같이 진짜 한 푼이라 손 안 보려고 악착같이 진짜 나는 진짜 렉토즈가 있으면 만들 거다 없으면 나 진짜 안 만든다 되게 치사하다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박테리아잖아. 얘는 좀 더 인간보다 센시티브해요. 되게 좀 짠돌인데 만약에 렉토즈가 없잖아요. 근데 엔자임 만들었죠. 엔자임 만들었어. 렉테이즈를 만들었는데 렉토즈가 없어. 그럼 죽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엔자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악착같이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엔자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쓸모없네? 아 그럼 뭐 버리지 뭐. 괜찮아. 또 만들면 돼. 그죠? 밥 먹으면 배불러지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이런 좀 작은 친구들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되게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악착같이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식, 이게 위에 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페이퍼 2의 느낌입니다. 페이퍼 1B의 느낌으로 이거를 가져본다면 같은 상황인데 자 밑에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BC 이름 떠올려보자. 같은 상황입니다. 물어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이럴 때는 A번에서는 explain how this ensures efficiency.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얘는 약간 D랑 비슷한 느낌이다.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두 가지가. 그죠? 근데 여기는 efficiency 물어봤으니까 좀 더 efficiency 포커스는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어, 딱 필요할 때만 하실 수 있는 건 좋은 거다.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 포커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의 문제 D번이랑 같은 거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없고요. 그리고
자, 오퍼라이트에서 뮤테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봤습니다. 얘는 좀 인트레스팅한 가정이네요. 그죠? 사실은 뮤테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봐야 되긴 해요. 그죠? 뮤테이션 종류도 좀 많지 않습니까? 뮤테이션 챕터는 맨 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갔을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새로 생긴 챕터예요. 뮤테이션. 그래서 혹시 배웠으면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안 배웠으면 나중에 배울 건데 뮤테이션도 없다 생긴 거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가 생긴 챕터를 많이 물어봐요. 바뀌자마자.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뭐 배웠으면은 nonsense, missense, same sense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분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없으니까 그런 말 없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뮤테이션이 이펙트가 있다고 치고 넘어가야죠. 그럼 그래서 혹시 뮤테이션 배워서 아시면은 이제 뮤테이션 발생했어도 뮤테이션 발생했지만 별일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오퍼레이터가 지금 고장났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못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는 레귤레이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페론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얘가 뭔가 환경을 체크해가지고 지금 꼭 필요한 리액션인가 아닌가를 체크한 다음에 꼭 필요할 때만 하겠다는 거. 그거를 섬세하게 조절하고 싶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장 나버리면 정확히 말해본다면은 렉토즈가 없어도 엔자임 만들어진다. 딱 그게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엔자임이 production in the absence of latch. 이걸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걸 짚어주면 됩니다. 그냥 레귤레이팅 안 됩니다. 이건 부족해요. 그죠? 좀 더 자세히 적어야 됩니다. 자, C번. 자, C번이 딱 우리 오늘 주인공이에요. 딱히 배우지 않는 건데 정보를 주고 알아서 해봐라 패턴입니다. C번 한번 생각해볼까요? GFP라는 게 있대요. 뭔지는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뭔지는 얘기했으니까. 그죠? GFP 뭐냐면은 뭐 Green Fluorescence Protein.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렉시진 그러니까 이게 엔자임이 있는 진 부분입니다. 그 베타 렉토사이드 진이요. GFP를 바꿨대요. 그죠? GFP는 초록색으로 빛난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디피케이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렉토즈가 있는 경우에만 어쨌건 이 쥔에 대한 트랜스크립션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렉토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빛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렉토즈가 없는 경우는 아무 상관없어요. 렉토즈 없는 경우는 일반 박테리아랑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렉토즈가 없는 환경이라면은 그냥 별 변화 없음. 그죠? 근데 렉토즈가 있는 경우라면은 박테리아가 빛날 거예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그죠? 왜냐면 GFP라는 게 저런 기능이 밝혔고 그리고 나는 지금 위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렉토즈가 있는 경우에만 리프레서가 떠나간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D번. 그래서 내가 그 GFP라는 프로틴을 어떻게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에 연구에 써먹을 수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뭔 소리일까요? 뭐 많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위에 C번에서 얘기했으니까, 그죠? C번에서 봤던 것처럼 락토즈가 있는 경우에만 빛나고 없는 경우 안 빛난대요. 그러면 뭐 내가 이 박테리아를 활용해가지고 박테리아를 이용해가지고 환경 속에 락토즈가 있는가 없는 걸 알아보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reporter gene입니다. reporter ge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렉토즈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C번 문제는 박테리아 이콜라이에 대한 게 맞아요. 근데 D번 문제는 딱히 그런 거 아니죠? 그죠? D번은 지금 박테리아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뒤로 갈수록 더 크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C번은 지금 이 상황, 이 실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맞고, D번은 그거 아니고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렉토제 얘기하시면 전혀 안 되고요. 리포터리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쥐인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런 레귤레이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진 레귤레이션의 목적이니까요. 박테리아가 아니고 인간이라도. 그래서 어떤 쥔이 켜지고 꺼지고 할 때 그 쥔 부분을 GFP로 바꿔버리면은 주변에 그 스티뮬러스 따라가지고 초록색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인디케이터로 사용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게 지금처럼 엔자임이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좀 알아보기 쉬워요. 근데 그 쥔의 이펙트가 직접적으로 바로 체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쥐가 있어요. 쥐가 있는데 쥐가 쥐가 막 털의 길이가 바뀌어. 토끼로 할까요? 토끼가 이제 당연히 토끼가 뭐 추우면 털이 길어지고 더우면 안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연구 많이 토픽이에요, 그것도. 왜냐면은 뭐 토끼가 소중해서라기보다는 그 진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모델 시스템으로 잘 씁니다. 토끼는 좀 만만하니까. 그 토끼 털이 굉장히 템플 시스템 하거든요. 왜냐면은 추우면 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걔는 주변의 템퍼처를 센싱해가지고 충분히 추워졌다고 느꼈을 때만 털을 만드는 셀을 만들어 버리고 더워지면은 그 셀을 죽여버려요. 몸속에서. 그 털이 짧아지고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실험하는 경우라면은 토끼를 잡아가지고 그죠 템퍼처를 바꿔가지고 논 다음에 털이 길어질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귀찮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템퍼레처를 센싱하는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을 따로 빼가지고 뭐 플라즈미를 넣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GFP 떠가지고 뭐 추울 때는 초록색이 나온다, 더우면 안 나온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term은 reporter진인데요. reporter진이라는 단어가 필수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expression이 발생했을 때 그 expression을 내가 제대로 examining 하기 어려운 경우에 GFP가 있으면은 초록색이 보이니까 훨씬 알아보기 쉬운 거죠. 색깔별로 있어요. GFP, RFP, YFP 색깔별로. 그래서 GFP가 처음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비슷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GFP가 최근 기술이에요. 꽤 최근 기술입니다. 이거 이제 노벨상 받았고요. 그게 별건 아닌데 그 초록색으로 빛나는 프로틴이야. 근데 너무너무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진짜로 요즘엔 다 써요. 어디서나.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건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도 던져주면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부터 데이터 문제가 나오던 시험지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처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변화에는 좀 여러분들이 너무 센시티브하게 걱정할 건 없는데, 근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토픽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 비중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실험 문제가 2에서 물어보는 실험 형태랑 1B에서 물어보는 실험 형태가 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라면은요. 분석을 할 거예요. 그죠? 실험 뭐 첫 번째는 일단 아웃라인 더 트렌드 해봐. 그죠? 그리고 이번엔 설명해봐. 왜 그런 거니? 그리고 그다음 비판해봐. 이 패턴입니다.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여주고 같은 거하고 세 번째 거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전체 결론 그리고 비판하기 이 패턴인데요. 원 B라면은 그렇게 거대한 실험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상에 대한 태클을 많이 걸 거예요. 이 디자인에 뭐가 잘못됐니? 어떻게 임프루먼트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이 RQ를 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 디자인해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좀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려면은 뭐가 튀어나와도 내가 어느 정도 답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거, 이해하는 걸 당연히 포커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쓰는 거 중요한가 이런 문제풀이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여러분 파이널이 아주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빡세게 물어보는구나 이런 실험 문제나 그래프에 대한 것도 좀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토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픽별로 등장하는 실험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해요. 뭐 워터에서는 오스모스 실험, 그리고 뭐 플란트에서는 트랜스피레이션 실험, 뭐 이런 식으로, 뭐 박테리아는 레귤레이션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또 여름에 혹시 만나게 된다면은 토픽 바이 토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풀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혼자 공부하실 때도 항상 외우는 거는 중요해요. 근데 외우는 게 점수를 주진 않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외운 걸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해 보세요. 롱에서도 학교 시험 봤잖아요, 여러분. 7점짜리 문제 맞나 맞죠? 7점짜리 문제 7점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외울 때 이거를 외운 다음에 시험 가서 풀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외울 때부터 이 토픽에서는 7점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고 이런 키포인트를 기억해야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부터 문제를 풀 거를 염두에 두고 외우는 거예요. 내가 외웠으니까 시험 보라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문제에 맞춰서 외우세요. 그래야지 더 효율적입니다. 무작정 외워서 들어가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